그 추가약정서는 다 끝났다 그랬는데 이 추가약정서는 정부에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별 세부적인 추가약정서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추가약정서입니다. MCI라는 서울보증보험의 반공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MCI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공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크게 뭐 읽어볼 것 같은 것들은 없고요. 자, 본인. 자, 그 다음에 추가약정서가 하나 더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입니다. 무기지보험이라는 이제 MI 대출 많이들 들어보셨죠? MI 대출할 때 이 이제 무기지보험 추가약정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저당 설정 계약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자, 근저당권자는 이제 뭐 은행이죠. 제가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써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은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주소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여기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는. 그리고 채무자도 이제 써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제 제가 되는 거죠. 주소. 자, 여기 이제 빨간 선 안 부분에 이제 한정근 담보라고 이제 쓰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여신분류표상 선택한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한정근 담보라고 합니다. 종류는 주택담보대출로 체크를 하고요. 아까 그 채권 최고액을 여기에 이제 쓰게 돼 있는데요. 금융권마다 약간 틀린데 110%를 채권액으로 잡는 데도 있고 120% 또는 130%를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10%를 잡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3억 원 제가 대출 신청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3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숫자로 쓰시면 안 되고요. 한글로 3억 3천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숫자로 그냥 110%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근저당 결산기는 장래 지정형이라고 쓰는 겁니다. 장래에 지정을 해서 대출을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 철회권 및 철회권의 포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근저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 서류를 갖고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3일 안에 취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기다가 철회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행과 비용 부담이 나오죠. 건조당 설정비,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 대출 받으시는 분은 건조당권 말소 비용 또는 변경을 했을 때 이제 이 비용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건조당 물권 조사 비용, 감정조사 수수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채무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담 주체가 애매한 경우 50대 50으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회사와의 여신거래약관 계약서를 확실히 수령하셨으니까 설정자, 대출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일단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들었음이라고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수령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저당 설정 위임 서류입니다. 이제 법무사한테 위임을 줘야 되니까요. 근저당권 설정자에다가 이제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한테 이제 맡기는 확인 서류인데요. 자, 위 본인 또 인감증명서 4번 한부 첨부를 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확인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담보로 제공하는 그 아파트나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 내가 담보 제공하는 주소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되고요. 방의 개수도 이제 쓰게 돼 있네요. 임대차 확인서에는 방이 예를 들어서 뭐 3개다 쓰시면 되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여기 이제 주택 소유자가 여기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또는 무상거주인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나 또는 뭐 형제 자매가 그냥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무상거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상거주인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안 쓰셔도 되고요. 임차인 또는 무상거주인이 없는 경우 내가 살거나 내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주택 소유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이제 읽어볼 부분들은 없으니까요. 그냥 동의함, 그다음에 이제 이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이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가 들어가야지 이제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신규인지 변경인지 체크를 하고요.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으로 했거든요. 대출금은 국민은행으로 받고 내가 이제 이자 납입하는 자동이체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우리은행 이쪽 부분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 이제 대출 받는 이제 은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틀렸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 기재를 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창구의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사가 서류를 한번 보고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장을 달라고 해서 틀린 부분을 이제 꽝꽝 찍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좌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 이제 작성을 하고 이체 지정일 아까 25일이었었죠. 25일. 예금주명, 신청인명, 대행남. 예금주의 관계, 본인, 생년월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신청인 똑같이 이제 쓰시면 되고 예금주도 이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즉시 이체 신청은 요거는 이제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대 비용 관련 확인서입니다. 제가 이제 신청한 대출 실행일 4월 15일이었었죠. 본인은 2021년 4월 15일에 부동산 담보대출 총 대출 금액 3억 원 신청하는데 부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규책 사유도 이제 예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대 비용 예시는 뭐 건전한 설정비 및 변경 관련 비용, 확인 서면 발급 비용. 그 등기 권리증을 이제 분실했을 때 그 확인 서면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서면 할 때 발급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 뭐 얼마 안 들어갑니다. 몇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등 담보 가치 평가 비용, 전세자금 대출 법무수조, 전입조사 및 임대차 현장 조사 비용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인치세하고요, 채권 매입 할인 비용 이런 것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전에 받은 대출을 이제 근저당 설정을 변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신청인 마지막입니다. 대출 상품 설명서. 지금까지 대출 계약서 작성한 것들을 요약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상품명, 부동산, 대출 기간. 저는 30년을 선택했죠. 30년. 그리고 거치 기간은 12개월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출 신청 금액은 3억 원이었었죠. 담보 유형은 부동산을 담보 제공을 했고요. 적용 예정 금리는 2.8%였었죠. 그리고 대출 상환 방법은 12개월 거치 후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적용 방식은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에 체크를 했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1.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쓰는 대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죠. 아까 그 추가 약정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쓰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는 이제 분들을 이제 골라서 이제 쓰시는 거니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추가 약정서 쓰면 되고, 뭐 임차보증금 반환 하시는 분들은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 약정서 쓰면 되고, 주택 구입용도 하시는 분들은 구입용도 추가 약정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대출 계약서 쓰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써봤으니까요. 자, 은행에 이제 대출 신청서 쓰러 가시면 엄청 막 정신 없으실 거예요.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요 영상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가시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경험자 같게 대출을 해본 사람 같게 이 대출 신청서 쓰는 것도 좀 스무스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대출 신청서 잘 쓰셔서 대출 잘 받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